이 시간은 지역권을 설명하겠습니다. 지역권은 자기의 토지를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의 토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것을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다른 사람과 지역권 설정 계약 협의를 하고 그리고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해야 발생하는 겁니다. 흔히 주로 통행지역권이 많이 쓰이는 것이죠.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토지가 없는 경우에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는 통행지역권을 많이 개설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상린관계에서 보는 주위토지 통행권과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지역권이라고 해서 한 여역지에 사용하기 위해서 승역지로부터 물을 끌어오거나 승역지로 배수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지역권을 말합니다. 물과 관련된 지역권입니다. 이때 자기 토지의 사용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 자기의 토지를 여역지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승역지라고 합니다. 승역지. 쉽게 말하면 편익 필요지가 여역지고 편익 제공지가 승역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 인수 지역권도 있을 수 있고 이른바 관망 지역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역지의 조망이나 일조를 방해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지역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선을 가설하기 위한 지역권도 있습니다. 이 송전선과 관련된 부분은 송전탑을 연결하는 것이 송전선이지 않습니까? 이 송전탑은 지상권을 설정해서 송전탑을 세울 수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받고 이 송전선의 경우에는 지역권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권은 설정 계약과 등기로서 발생하고 지역권의 양도는 여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권은 상속이 됩니다. 또 한편 지역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되는데 특히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시효취득이 됩니다. 즉 일반적인 민법 250조의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이 계속되고 표현됐다는 요건이 더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전 공유자를 위해서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지역권의 법리를 마저 설명하고 사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뒤 98페이지 가면 지역권의 효력이 나오는데요. 지역권의 효력은 여역지 소유자가 승역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근데 손해가 가장 적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용수지역권이라면은 수량이 여역지, 승역지 수에 부족한 경우는 먼저 가용에 공급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장 용도에 먼저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의 설치 공작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승역지 소유자는 이 여역지 소유자가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작위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이 의무를 면하고 싶으면은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아예 넘겨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 포기해서 넘겨버리는 거.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아예 그 여역지 소유자가 너 그러면 승역지를 다 가져가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권은 뭐 기간이 정해졌으면 소멸되겠습니다만은 승역지가 멸실되면 그 승역지의 이용권인 지역권 당연히 없어지겠죠. 승역지가 수용돼도 없어집니다. 또 승역지가 다른 사람에게 시효 취득돼도 없어지는데 이 경우는 승역지 점유자가 지역권의 존재를 인용하고 점유한 경우에는 지역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권은
마찬가지로 시효로 또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특수지역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특수지역권은 우리가 총류관계에서 보는 권리와 비슷합니다. 어느 지역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가지는 토지 수익권을 말합니다. 초목, 야생물, 토사 채취, 방목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특수지역권이라는데 총류관계에서 가지는 인역권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주민단체의 특수지역권 취득권은 관습 또는 계약에 의하고 주민 개개인의 수익권은 주민의 지위의 득실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총류의 개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양도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역권의 기본 법률을 바탕으로 해서 사례를 9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사례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양이 이 토지 위에 통행로를 개설했습니다. 통행로. (85년부터) 통행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는 피고에게 이것을 이전했습니다. 2001년. 그러니까 원래 공장용지인데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통행로가 있었던 거죠. 이 다른 사람의 토지는 네오바이오, 원고 네오바이오, 그 다음에 원고 2, 그리고 소외인이 공동으로 소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외인들이 공동으로 소유를 한 시점은 2005년 이전에 취득을 했습니다. 이 취득한 사람들이 이 자기들 땅 위에 설치된 이 통행로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2005년도에 이 통행로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85년부터 한양이 점유해서 통행로, 도로를 설치했고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 피고는 2001년도에 이 땅을 공장용지를 매수했지만은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까지 합해서 2005년도에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했고 이 원고들은 2005년 이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효 취득된 통행지역권의 대항을 받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서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수요에 관한 민법 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에는 시효취득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지역권의 시효 취득에 관한 294조에 의해서 245조의 규정이 준용돼서 통행지역권의 취득 시효도 이런 점유 승계의 규정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권은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일단 통행지역권의 경우에는 대가로서 지료는 그 요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행지역권이 설정되게 되면은 승역지 소유자의 승역지에 대한 사용 및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불이익에 따른 승역지 소유자를 적절히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시효 전에 사용에 관한 지료 지급 의무가 있거나 혹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시효 취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의토지 통행권에 있어서도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상린관계에 관한 주의토지 통행권은 권리의 성질 및 성립 근거가 다르지만 이 통행지역권의 이해관계 조정하는 역할에서는 서로 유사하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통행지역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의토지 통행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심은 제대로 판단을 그 지역권의 대가를 특약이 없었다. 근거가 유추 적용되어야 될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배척했는데 대부분이 이것을 환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승역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상이 지역권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